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와 종목 내일도 갈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까지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빨간불 켜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2차 전지와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2,45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이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자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견인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쌍끌이 매도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5% 강세를 보이면서 772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가증권과는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 홀로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이상 오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의 투자 실력을 키워주실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민경철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초저점 기법에 의해서 저점이거나 초입인 구간에서만 종목을 추천드리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하락하는 시장이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장 리뷰해 주시죠. 네, 일단 작년과는 올 한 해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작년에 우리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1월 3일을 기점으로 지수가 계속 우상향을 기록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 대량 순매도를 진행하는 듯 했으나 오늘은 또다시 크게 또 매도세가 강하게 또 이제 지속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제는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가 될 것이다. 3월 달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 한번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금리 동결과 연말쯤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금융시장에 1월 달, 2월 달 우상향의 상승으로 좀 많이 좀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말 연초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개별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지수가 무너져서 손실 중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매도 금지 명령을 좀 내려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명령을 잘 따르신 분들은 그래도 연말 연초 그 한파가 조금은 지나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났는데 실제로 상한가를 잡았습니다. 이 상한가 잡은 종목에 대한 리뷰는 잠시 후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신자분들이 새벽 시간 나스닥 지수의 변곡점 어느 구간들을 우리가 지지, 저항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요. 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자, 과거에 엄청난 우상향 추세를 우리 추세 전환에 이제 신호가 이제 발생이 되고 나서 자, 금리 인상한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어 왔고요. 지금은 자, 과거에 우리 지지 구간이었던 자, 이제 12,300포인트, 12,500포인트를 깨고 이 구간이 저항이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고 13,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이제는 또다시 12,300포인트를 깨면서 앞으로 위로 상방이 자, 12,300포인트가 우리 나스닥 지수의 단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자, 이제 12,300포인트를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추후에 12,300을 돌파한다면 위로 다음 상방은 나스닥 기준 13,000포인트까지 우리 신자분들이 미국 기술주의 추가 상승을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는 제가 과거에 계속 좀 노래를 불러드렸던 11,500포인트 영역이 과거의 나스닥 지수의 지지 구간이었으나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저항이 닿였던 변곡점이 이제 11,500포인트였는데 요번에 베이비 스텝을 이제 단행하면서 이제 요 구간을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항이었던 우리 11,500포인트의 나스닥 지수의 변곡이 이제는 지지로 바뀌면서 자, 밑으로는 나스닥이 11,500포인트를 지켜주느냐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위로는 12,300포인트를 돌파하고 추가 상방을
13,000포인트까지 가져가느냐. 자, 이 부분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편과 저의 편이다. 그 이유는 우리 금리가 3월 FOMC 통해서 한 달 뒤 우리 FOMC 통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자, 연준이 목표하는 우리 기준금리 5% 수준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금리를 6%, 7%, 8% 수준까지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자, 그렇지 않다. 동결과 인하가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우리 좀 밟게 될 통화 정책이 변경되는 좀 수순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 나스닥 지수의 변곡점 잘 체크를 하시고 성공 투자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미증시 방향성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와 매크로 환경에 따른 또 우리 국내 시장 대응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상한가 사냥꾼 민경철 전문가님이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내셨는데요. 이 방송에서 제시한 종목 그리고 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먼저 저는 우리 서울경제 신뢰분들에게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줄여서 초저점에서만 우리 종목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종목들은 올라간 종목들은 따로 이제 잘 보지 않아요. 우리 종목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것만 한다.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과대나 폭주 잡아서 여러분들이 위로 큰 상승을 혹은 초입인 종목들 잡아서 단기 수익을 좀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노랑톡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이 초입이고 어떤 종목이 우리 초저점 기법에 의한 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우리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히든 종목 삼형엠텍 차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상승을 우리가 행복을 노려볼 수 있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형엠텍 종목은 제가 초입인데 그 초입에서 바로 가지 않고 눌러주는 저점의 공략을 한 종목입니다. 자,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우리 삼형엠텍이라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정도가 딱 지났는데요. 오늘까지 15%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6,000원에서 혹은 5,000원에서 폭발한 고점에서 공략했을까요? 아니죠. 저는 저점에 우리 신자분들에게 자,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과거 6,800원짜리가 3,400원까지 반토막이라는 낙폭을 가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 조정 이후에 한번 대량의 거래 대금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된 자, 요 구간이 저는 특징적인 초입의 자리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는 지진 인천 지역에 지진 났다라는 이슈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가 빠진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 빠진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보고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이제 히든 종목으로 이제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자, 어제도 장중에 우리 장대 양봉 한번 터지고 오늘도 장중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플러스 15% 정도까지의 상승을 좀 누려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데 따라잡아서 3%, 5% 단타 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 고점에 추격을 했을 때의 단점은 내가 잘못 몰리면 내가 익절 대응을 못하고 주요한 지지선 대응을 못했을 때 밑으로는 자, 마이너스 30%, 50%가 무너지는 것 대비해서 자, 밑에서 저점을 잡았을 때의 장점은 뭐다? 밑으로는 손절가 조금 잡는 것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초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오늘 방송과 노랑톡에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 그리고 매매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제가 오늘 상한가를 잡아낸 MDS테크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매매가 종결된 종목입니다. 노랑톡에서 공략주로 공략을 해서 지난주 화요일에 공략을 해서 이번 주 화요일 동안 일주일 만에 상한가 플러스 37%의 수익을 이제 노려보면서 매매가 종결된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상증자 공시가 뜨고 나서 주가가 단기 상한가를 쳤고요. 요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무상증자 권리락 잡히면서 3,300원까지 폭발이 나왔고 자, 무상증자 물량이 풀렸다. 근데 무상증자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요 과대납폭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리면서 요 음봉의 캔들에서 제가 매수를 권고드렸던 우리 공략주가 MDS테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요 종목이 오늘 이제 인공지능 챗봇 관련해서 우리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과
중국 기업들도 이 인공지능 챗봇 사업 영역에 뛰어들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상한가에 따라잡아서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거는 굉장히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크게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한가를 잡아낸 MDS테크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고가가 3,300원이고요. 그리고 저가가 1,500원 정도까지. 자, 2주 만에 반토막의 낙폭을 가져갔다. 그리고 과대 낙폭에서 남들이 이 종목을 안 볼 때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과대 낙폭이다. 저점이다. 지금 공략하겠습니다라고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굳이 내가 이런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추격해서 들어갔다가 잘못 몰리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급 들어온 캔들 눌림 구간 저점 영역과 초입인 자리에 대한 이해만 잘 하시고 이 공부만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MDS테크 다음에 이제 장대양봉과 상한가를 기록할 종목들도 올 한 해 충분히 상한가의 기쁨을 좀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상한가로 모시고 싶은데 노랑톡에 없으신 분들은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점과 초입인 종목들 같이 공유받고 매매에 좀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 노랑톡 입장하셔서 장중에 제가 초입인 종목들 매일매일 이제 노랑톡에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과대 낙폭이다. 즉 저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자, 유지랩 파마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유지랩 파마 종목이 어제 이야기 드리고 오늘 아침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종가 부근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큰 변동 없이 오늘 하루 그냥 그저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제가 우리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이제 AS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큰 관점에서 아까 우리가 상한가를 잡아낸 어떤 종목이었죠? 자, MDS테크처럼 이 종목이 지금 2주 만에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 65%. 우리 마이너스 이제 3분의 1 토막이니까요. 거의 약 65%의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장 이제 중간에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강세 섹터가 신약 개발 업체들이 갑자기 인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고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내일 임상 결과 발표하는 혹은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낸 종목군들이 급등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임상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 오늘 시장 급등한 종목들의 그런 임상 파이프라인의 공통 키워드 항암제, 암치료 이런 쪽으로의 신약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 유지랩 파마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임상을 실패했다 하면은 회사의 악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매수를 권고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사의 최대 주주가 집에서 이제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 하락의 이유가 공개가 된 종목이 되겠고요. 자, 임상은 아직 진행 중이고 요 결과가 나올 때 임상 성공하면 주가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은 이제 신약 개발 업체다 보니까 이제 재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3월 3일 금요일까지 자, 단기간에 3분의 1 토막 낙폭을 가져간 것에 대한 바닥에서 대량의 손바뀜이 있었고 이 손바뀜 주체들이 물량을 바닥에서 잡았다면은 자, 이들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기술적 반등이 앞으로 3주 정도, 즉 3월 3일 금요일까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늘 AS를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낙폭을 멈추면서 양봉을 기록한 캔들이 어제였고요. 자, 오늘은 빠지긴 했지만 이제 장중에 3% 올랐다가 3% 떨어졌다가 종가는 보합으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던 유지랩 파마 종목이 자, 수년 동안의 저점에서의 과대 낙폭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 어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제 AS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상한가 사냥꾼 민경철 전문가님, 수천 개의 종목 가운데서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수익 파티 함께 즐기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 초저점에 있는 종목들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제 투자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으로 저희가 시그널을 드릴 예정인데요. 초록불이 들어오게 된다면 매도 사인이고요. 또 초록불 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 노란불은 관망이라는 점 참고하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오늘 시장의 강한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챗봇 바드의 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오픈 AI의 챗 GPT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건데요. 챗 GPT 뒤에는 세계 최대 소프트 업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바드 뒤에는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CEO가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가 신뢰할 만한 테스터들에게 개방될 것이며 향후 수주 안에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구글 챗봇 바드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시죠. 네, 구글 챗봇 바드 관련주 유엔젤과 MDS 테크 모두 다 상한가 달성하면서 오늘 강한 시세 보여줬습니다. 네, 구글 챗봇 바드 테마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인 유엔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30.00%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신호등 색깔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신호등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초록불 켜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좀 팔아야 할 시점일까요? 네, 매도 의견,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불이면은 이거 매수인가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종목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부정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인공지능, 오픈 AI 챗봇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저도 실직의 위기에 좀 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에게 내일 상한가 갈 종목을 알려줘. 하면은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시대가 오면은 저보다 잘하겠죠. 하지만 자 단언컨대 네.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력이 저는 발달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 챗봇을 써보니까 자 이제 영어로 질문을 하면은 영어로 이제 답변은 좀 빠르게 오는데 아직 한국어로 교육은 즉 딥러닝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에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컴퓨터를 교육시키고 정보를 주입해야지 그 주입한 정보를 기반으로 뭐 A면은 결과값이 B로 나오고 뭐 C면은 결과값이 D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에는 현재 인공지능 머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자, 미국은 그리고 구글은 영어로 이게 인공지능 챗봇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완성도가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해서 지금 1월 달 우리 인공지능 챗봇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많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 시장을 뒤바꿀 내일 상한가 갈 종목을 알려줘. 내일 20% 수익 낼 종목을 알려줘. 자, 이런 질문에 대한 인공지능의 답변이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저보다는 먼저 미국 월가에 있는 우리 금융권에 있는 이제 미국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실직을 하고 난 이후에야 그리고 나서 제가 실직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 챗봇 이제 오픈 AI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지금은 구글이 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챗봇 하겠다, 인공지능 챗봇 하겠다 하면서 자,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인공지능 챗봇,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으로의 종목군들이 오늘 강하게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우리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한글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언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또한 영어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인구가 많은 국가들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이제 한국어가 되게 될 텐데 자,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인공지능 챗봇 이런 쪽으로의 테마는 사실 뭔가의 시대를 이제 정말 획기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이 된다라기보다는 자 이제 해외 기업들이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에 따른
테마주 형태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지금 애플카가 이제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LG전자 상한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다 폭발했었던 시기가 약 2년 전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처럼 테마주 형태로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결국에 그 급등의 끝은 결국에는 급락이 도래하고 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오픈 AI, 인공지능, 챗봇 이런 쪽으로의 테마도 테마가 불 때 여러분들이 잘 고가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엔젤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왜 매도 의견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회사가 지금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 오픈 AI 인공지능 개발 이런 쪽으로의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지금 전고가 부근까지 지금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요. 2019년도 연말 1년, 2년, 3년 만에 고점까지의 상승이 이미 선제적으로 나온 상황이에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초저점에서만 우리 빨간불을 켜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초저점이라기보다는 이미 자, 상승의 마무리 단계, 즉 이제 분할 매도하기 진행하기 좋은 추세 상단까지 이미 시세가 분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10만 불, 100만 불 요 저점에서 우리가 주가가 왔다 갔다 했었다면은 저는 빨간불을 드렸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자, 6,000원에서 7,000원 구간 네, 우리 신고가 부근 돌파할지 돌파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천천히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시 어떤 종목들을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즉 초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다시 베팅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들을 취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의 부정적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아나운서 나오면서 저도 이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젤은 오늘 매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구글 챗봇 테마 두 번째 종목 MDS 테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달려줄 수 있을지 전략을 신호등 색깔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신호등 켜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 종목은 노란불을 켜주셨습니다. 앞선 유엔젤과 다르게 관망 의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이 종목으로 제가 오늘 상한가를 잡았는데요. 일단 네. 매매가 종결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자,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시장의 트렌드거든요. 네.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무상증자만 찍는다 하면은 무상증자 권리락이래. 유통 물량이 확 잠기다 보니까 적은 거래량, 적은 수급으로도 주가를 연상을 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무상증자 공시만 뜨면은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네, 좀 안정적으로 챙길 수가 있었던 자, 네, 그런 이제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상증자 이슈가 끝났고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과대납폭까지 빠졌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매매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무상증자 공시 뜨고 상한가를 갖고 그 수급 들어온 캔들 눌린 구간에서 또다시 상한가 알파의 시세를 분출하고 무상증자 물량이 풀리고 주가가 무너진 이 과대납폭에서 저희는 지난주 화요일에 저점에서 공략을 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에 우리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낸 모습인데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저점이다 해서 공략을 했고 그리고 노랑톡에서 상한가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올라갔을 때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아직은 네, 우리 뭐 오픈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 조금 더 공부해서 조금 더 이제 저점에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초저점에서 미리 공략을 해보자. 자,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 매물대 2,400에서 3,000원 구간. 자, 요 구간의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동 종목은 추가 상승 시 2,400, 3,000원 구간 보유자분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강한 수급 들어온 캔들 눌린 구간 1,800원 부근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이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DS 테크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두 번째 테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 개발에 나선 바이오 기업들이 성과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 품목 허가 신청 준비를 하거나 비마약성 진통제 3상 임상 시험에서 얻은 의미 있는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 테마 중에서 대장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선정이 됐습니다. 19%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약 개발 테마에서 대장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신호등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신호등 켜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노란불이 들어왔네요. 네, 일단 이 종목을 우리 앵커님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신들의 매매 신호 첫 번째 방송에서 네. 앵커님께서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만한 특징주가 없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우리 초입인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종목을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 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예. 그때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왜 이 종목이 초입이 아닌가, 이 종목을 조금 더 관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저는 이 종목을 1월 16일 월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 3주 전에. 자, 이때 이제 앵커님과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전고가를 돌파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종가 9,000원 밑에 눌림목 8,000원, 9,000원 요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오늘 자 11,000원까지 네, 우리 장중에 플러스 28.88%의 상한가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 종목이 초입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초저점 기법 안에서 어제도 우리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노랑톡 공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 종목은 첫 번째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고가가 54,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네, 거의 엄청난, 네, 거의 마이너스 85% 가까운 낙폭의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자,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조정을 거치던 중에 뭐가 터졌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자리가 요 캔들이 초입이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빨간불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렸던 구간은 자, 우리 1월 16일 월요일이었고요. 자, 월요일 가격 기준에서 오늘 20% 가까이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켜보시다가 자, 9,000원 부근까지 다시 눌렀다가 반등할 때 요 장대 양봉 터진 캔들에서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해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이제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포착해서 여러분들이 관망하다가 9,000원 부근 네, 재공략 기회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400여 개 종목들 중에서 자, 오늘 초저점인 종목들은 제가 방송과 노랑톡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요.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오늘 매수 긍정적 시그널을 못 드려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자, 3주 전 방송을 보실 수는 없으니까요. 노랑톡 들어오셔서 오늘 시점 그리고 내일 시점 앞으로 시점에 초저점인 종목들 공부해서 단기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 계속해서 본방사수를 해주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19% 넘는 장대 양봉의 수익을 즐기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망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민경철 전문가님이 시장을 볼 때 반드시 보는 투자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초저점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론 시청자분들에게 뭐 상한가를 잡는 방법이라든가 뭐 내일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이런 것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시청자분들에게 노하우 같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인공지능도 못하는 거를 저도 이제 100% 확률로 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도 상한가를 잡았다고 해서 내일도 잡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이유가 매일 상한가를 잡으면 꿈 안 꿔도 되겠죠. 일상이 되겠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초저점 기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점이거나 초입에서만 잘 공략을 해서 올해 내년에 좀 큰 수익을 도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 강의 내용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PPT 보면서 좀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초저점에 대한 좀 기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저점을 잡는 법은 우리가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을 저는 10만 불짜리 타점이다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저점을 안 깨고 이중 바닥을 다질 때 이 자리를 저는 100만 불짜리 타점, 그리고 3종 바닥을 다질 때는 1000만 불짜리 타점으로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닌데 회사는 흑자 기업이고 회사의 기업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10년 만에 상승을 반납한 저점을 찍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구간은 통상적으로 자 이렇게 한번 차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가 무너지면은 자 이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못 잡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올라갈 때는 잘 잡는데 오히려 폭락하면 무서우니까 못 잡아요. 근데 재무 분석해서 기업 분석해서 회사 망하는 게 아니면 여기가 10만 불짜리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중 바닥을 다지면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100만 불짜리 놓쳐서는 안 되는 100만 불짜리 타점이다. 그리고 요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는데 3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요 자리는 1000만 불짜리 타점이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망하지 않을 기업들 올라갈 때 따라잡아서 수익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초저점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초입의 저점에서 공략해서 안전하게 좀 꾸준하게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 신화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점을 저는 좀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점은 시청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점에 잡으면은 안 좋은 게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좋은 종목을 싸게 잘 잡아놨는데 이 종목이 수급이 붙어서 상한가로 귀결되기 전까지, 즉 상승이 급등, 폭등, 여러분들의 행복으로 귀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서 이제 막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요런 느낌이 바로 저는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요 초입의 전제 조건은 세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량,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폭락하고 옆으로 기간 조정 매집의 구간이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진다.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량의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요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라고 권고드리는 그 타이밍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초입에서 공략을 해야 될까요? 요 종목이 100%, 200%, 몇천 프로가 갈지 모르지만 초입에 잡는다면 밑으로 조금 손실 감소하는 것 대비 위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초입의 구간의 위치에서 20% 상승 노려본 키네마스터 좀 복기를 보도록 하면은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 빵 터졌기 때문에 가기거 요건에 의해서 요 자리가 초입이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20% 상승을 노려보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KTIS. 자, 1월 18일 초입이다라고 요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거래량이 빵 터지는 요 자리에서 초입이다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보름 동안 56%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인공지능 챗봇 KT만 들어가면 다 오른다 했을 때가 1월 18일이었고요. 3주 지나니까 그 결과가 왜 초입이었는지 결과가 50% 이상의 상승으로 좀 만들어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인데요. 제가 오늘 우리 특징주에서는 우리 중앙부를 관망의 의견을 전해드렸지만 저는 1월 16일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초입이다. 긍정적인 매수 시그널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폭락이 나왔고요.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주일, 2주일 정도,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오늘 23%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리가 뭐였기 때문이다? 초입의 자리였기 때문에 시세가 좀 발빠르게 나타났다라고 좀 풀이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인카 금융서비스. 자동차 안에서 금융서비스를 한다.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뭐 이런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제가 초입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9% 정도,
하루 만에 2년치 은행이자의 상승을 우리 노려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점에 잡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은 단기 상승을 누려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도 초입인 종목들 공략해서 좀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싶습니다. 저도 바닥인 종목들 편안하게 매매해서 올 한 해 작년의 손실을 좀 만회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노랑톡 들어오셔서 고점이 아니라 우리 바닥에 잡아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초입에 잡아서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 참여 방법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전문가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민경철 전문가님만의 초저점 기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방금 강의를 해주신 초저점 기법에 기반해서 오늘 선별해주신 개별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의 강세 개별주 모코엠시스와 KCT 두 종목 선정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모코엠시스는 10%대 그리고 KCT 1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 선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서 코스닥 IT 기업들이 강세였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뭐 솔루션을 개발한다,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한다, 뭔가 IT 플랫폼을 만드는 뭐 IT 개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자, 완전 오픈 AI 인공지능 이쪽으로 상한가는 못 쳤지만 뭔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IT 개발하고 보안을 개발한 그런 뭔가 이제 개발의 느낌이 드는 IT 관련주들의 수급이 오늘 강하게 좀 유입이 된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는 이 구글이 어떻게 보면 애플이 애플카를 만든다라는 것처럼 구글이 인공지능 챗봇을 만든다. 자, 요게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을 그리고 요런 우리 IT 기업들을 끌어올린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자, 모코 엠시스 종목은 보안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제 스펙 합병을 통해서 스펙은 보통 2,000원이 기본 가격인데 2,000원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00원 부근에서 이제 합병 스펙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3,000원까지 갔다가 자,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얼마까지? 1,400원까지 반토막의 가격 조정을 받아요. 자, 그리고 가격 조정 받고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나요? 아니죠.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다. 그럼 가격 조정을 끝났고요. 기간 조정이 있는지 보니까 몇 달 동안 옆으로 거래량 없이 매집하는 요 박스권 기간 조정의 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박스권 상단을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 줄여서 가기거 요건에 다 해당되는 돌파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박스권 상단 1,700원, 1,750원 요 구간의 매물대를 오늘 강하게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다라는 거는 이제는 반토막에 아픔을 주던 모코 엠시스가 아니다. 옆으로 언제 올라가는지 시장의 주목도 못 받던 모코 엠시스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모코 엠시스가 달라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대 양봉 터뜨리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자 1,700원, 1,750원 구간 요 구간을 안 깨고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잘 타점을 활용해서 단기 수익 노려보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관심 종목.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머릿 속에 저장하면 다행인데 내일 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오늘 이 화면을 카메라 캡처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관심 종목으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코 엠시스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KCT는 어떤 이유로 오늘 가져와 주신 걸까요? 네, KCT 종목도 2주 전인가 이제 저녁 방송에서 한번 뭐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다른 전문가님께서 이 섹터를 들고 와서 저도 KCT만 긍정적인 시그널을 전해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자 이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CBDC 관련주입니다.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 그래서 가상화폐, 메타버스 이런 쪽에 뭔가 IT와 뭔가 관계된 그런 테마가 부각됐을 때 같이 좀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뭐 자동화기기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인공지능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CBDC라고 하면은 기존에 없었던 우리 지폐로 돼 있는 그런 화폐를 종이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변환시킨다. 근데 그 디지털 화폐로 우리 어떻게 CBDC를 구현해낼 것인가. 즉 IT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IT 솔루션, 인공지능, 개발 솔루션, 자,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붙으면서 오늘 하루 일장 우리 2,400개 종목들 중에서 가기거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이다. 즉 초입에 위치한 종목이 바로 우리 KCT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이 왜 초입인지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과거에 11,700원까지 큰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얼마까지? 2,900원까지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12,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니까요. 마이너스 70%의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가격 조정을 받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즉 저점과 100만 불짜리 매스터점을 다진 이후에 자, 터집니다. 뭐가 터지냐면은 거래량이 터져요. 그래서 KCT는 자, 1월 5일 자, 요 자리가 정말 초입의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자리를 또 강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는 요 자리도 초입이다. 그런데 오늘은 더 강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다시 CBDC, IT 솔루션, 인공지능 개발, 자, 이런 쪽으로 전고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 4,200원, 4,250원 라인이 자, 우리 KCT 종목의 저항이었어요. 여기만 닿으면 주가가 빠지고, 여기만 닿으면 빠지고, 여기만 닿으면 빠졌어요. 수학 공식으로 따지면은 4,250원 이퀄 매도 타점이다. 라는 게 어제까지의 버전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공식을 180도 뒤바뀐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과거에는 4,250원 찍으면 빠졌던 게 공식이었는데 이제는 요 저항을, 요 공식을 깨부쉈다. 어떻게? 강한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오늘 이 매물대를 소화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4,200원과 4,250원 라인이 앞으로 KCT의 강한 지지선이 될 것이고, 주요 지지선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눌림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우리 매스터점으로 봐야 될 공간이다. 눌림목의 타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초입의 전제 조건인 자, 가격 조정 마이너스 70% 폭락했다. 그리고 옆으로 기간 조정. 자, 몇 달 동안 기간 조정 거치면서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다가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오늘 주요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그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늘의 초입인 자리인 위치에 있는 종목으로서 KCT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도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같이 공부하고 단기 수익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서 내일 오후장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도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BDC 디지털 화폐 관련주 KCT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두 종목 외에도 또 오늘장에서 눈여겨보신 종목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종목이 벤처 캐피탈 업체인데요. 예. 벤처 캐피탈 업체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은 있는데 좀 돈이 부족한 회사들. 네. 초기에 돈을 막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기술력은 있지만 뭔가 이제 현금성 자산이 좀 부족한 회사들을 막 투자하면서 이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네. 인공지능 쪽에 투자를 했어요. 아, 요즘 한창 핫하잖아요. 근데 이 예. 회사는 이제 벤처 캐피탈 업체다 보니까 네. 초기 투자를 진행해서 인공지능 회사의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본 사업이 투자 회사거든요. 예. 근데 투자한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라서 오늘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이야기를 드렸던 인공지능 구글이 인공지능 챗봇을 만든다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어떤 그래서, 종목일까요? 네, 이 종목의 이름은 우리 린드먼 아시아라는 종목인데요. 네.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을 제가 왜 들고 왔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린드먼 아시아라는 종목을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자, 1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의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면은 자, 우리 기업 개요 들어가서 보면요. 자, 린드먼 아시아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고, 자, 요 종목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자, 중국 쪽 기업들에 좀 투자한 부분들 때문에, 자, 조금은 이제 중국주들, 네, 우리 재무는 좋은데, 실적은 좋은데, 18,000원짜리가 이제 거의 마이너스 90%의 폭락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하고 90% 폭락하고 그리고 나서 이중바닥을 다졌던 요 어떻게 보면은 가격 조정 기간 이 큰 관점에서는 기간 조정을 받던 중에 갑자기 돌연 자, 오픈 AI 인공지능 요쪽으로 테마가 붙으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오늘 캔들이 오늘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18,000원짜리가
2,000원, 3,000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다가 첫 번째 초입인 자리는 여기였어요. 근데 1월달 폭락장 오면서 이 초입의 눌림까지 조정받고 이제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그리고 요 캔들 고가 라인 4,500원 라인 그리고 4,800원 라인, 자 여기 구간의 매물대를 오늘 강한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다시 뚫어냈기 때문에 요 종목도 우리 초입을 이야기 드리자면 요 종목의 매수 타점. 자, 12월 16일 요 캔들이 초입이고요. 수급 들어온 캔들 눌림 안 깨고 반등하는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요 수급 들어온 캔들 눌림 구간에서 N자형 패턴으로 우리 눌림 주고 반등할 때 요 자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우리 린드먼 아시아의 매수 타점이다.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큰 그림에서는 90% 폭락하고 이제 막 돌파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로 상방이 좀 크게 열려 있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종가가 상한가이기 때문에 장중에 상한가를 가기 전에 잡고 싶다. 내일 초입인 종목들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누랑 또 함께 하셔서 우리 이번 주 초입인 종목들 계속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개별 강세주 알아봤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종목들도 참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공개해주실 히든 종목이 더 기대가 되겠죠. 오늘은 어떤 히든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온라인상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저도 고지서 보니까 네. 난방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가스비, 가스비, 뭐 난방비, 전기세도 이슈죠. 인상된다. 자,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의 공통 네.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업체가 어떤 회사죠? 한국전력이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도시가스를 납품하는 업체가 뭘까요? 한국가스공사라는 네.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신감들에게 초저점 기법에서 초입인 종목은 아니지만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좀 들고 왔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오늘 시든 종목으로 초저점 안에서도 저점에 위치해 있는 우리 한국가스공사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조금 쿠션을 좀 깔자면은 이 종목 가지고 상한가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늘 사가지고 보름 안에 내가 수십 % 수익을 내겠다. 이런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내 성향이 조금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 이 종목의 매매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랑톡에 들어오셔서 초입인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대규모 적자가 발생됐다,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됐다 해가지고 주가가 바닥에 위치했어요. 그러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망할 회사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고요. 대주주가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분을 거의 80% 가까이 쥐고 있는 그런 기업이 한국가스공사라는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 우리 한국가스공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공공재로서 우리 가스와 전력을 대한민국 전역에 공급하는 역할을 좀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가스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수금이 발생되면서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발생된 그런 미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분기부터 가스비를 또 인상한다라는 사회적인 이슈가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면은 회사가 이제 물론 미수금이 발생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업황적으로 좀 안 좋은 구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좀 크게 보면요. 자, 27,000원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즉 2020년도 하반기의 저점이었던 요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한국가스공사가 4만 원, 3만 원 요렇게 시세가 나올 때 고점에 추격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2중 바닥과 3중 바닥과 4중 바닥과 5중 바닥과 6중 바닥과 7중 바닥을 지나는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10,000만 불, 우리 1000만 불짜리 이렇게 쭉 나갈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보면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중 바닥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비 인상이 2분기부터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우리가 대규모 적자인데 앞으로 전기세가 인상된다라는 이슈가 붙었을 때
올라갔거든요. 우리 한국가스공사도 올해 2분기부터 추가 가스료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미수금이 발생돼서 안 좋지만 바닥에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망할 것 같지 않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망하지 않는다면은 가스비 인상 이슈에 맞춰서 기술적 반응이 들어올 텐데 그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낙폭주 바닥을 지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천천히 수익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사서 단기간의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입인 종목들 노랑톡에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스비 참 무섭죠. 이 가스비 인상분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 통해서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